3, 2, 1.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이제 지옥행 열차를 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상륙을 했대요, 벌써. 근데 한국에 얼마나 퍼졌는지 그거 한번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문자는요, 샵 7079 03259 한 통에 2,000원입니다. 그리고 ARS ARS로 그 전기 CMS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요. 이 책 세 권은 여러분 꼭 좀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지금 어느 정도로 한국에 문제가 있냐. 서울대생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릅니다. 한국의 100년의 역사가 다 담겨 있으니까 이 책들은 꼭 사셔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국내 입국자 중 우한 폐렴 증상자가 첫 번째 발생했다. 36세 중국 여성이다. 우한 폐렴이 뭡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사스, 제2의 사스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 뭐 마카오 등등 뭐 여러 군데로 지금 퍼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는 뭐 중국 말 듣고 국민의 생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파 증거가 없다. 중국 발표 따라가지고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스 발생했을 당시에도 중국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중국은 연간 뭐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그런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전염병 한 개당 뭐 한 2, 3천 명씩은 죽어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사스 때 뭐 600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별거 아니야. 몇 명 안 죽었어. 그러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덮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국 말만 듣고 지금 야 뭐 별거 아니라고 하네요, 중국에서. 그러고 넉넉히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흑사병이 돌았는데 중국에서 다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 이게 질병이 얼마나 들어왔을지. 그런데 이것도 이 여자가 이 중국인인데요, 12월 30일 날 입국해가지고 31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월 7일 날 병원 치료하다가 보니까는 우연하게 우한시에 갔다 왔다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뭐 결정을 했고, 아직 뭐 우한 지역을 여행 제한 지역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우한시에서 하루에 200명 정도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8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원인 모르게 묻힌 폐렴이 매년 있었는데 16년 동안 보니까 해마다 한 10건 정도는 발생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 국무원에 지금 중국의 국무원이 발병 사실을 보고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렸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아서 잘 덮으라는 이야기라. 폐렴이 걸려도 폐렴 아니라고 다른 걸로 죽었다고 하라 이야기고, 사스나 뭐 흑사병으로 죽어도 사스나 흑사병이 아니고 다른 걸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보고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기준을 엄청 높였대. 체온은 뭐 38도 이상, 엑스레이 촬영 시 폐렴의 영상학적 특징이 발견돼야 되고, 발병 초기 백혈구, 림프구의 수치 하락, 약물 치료, 3에서 5일 후에도 병세 지속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폐렴으로 진단할 수 있다. 내부 기준도 세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에서 의료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까? 이거 다 채우려고 하면요,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은폐하려고 했는데 주변국으로 이게 막 전염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마지못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고 지금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발표는 믿을 게 못 되는데 한국 정부는 중국 발표만 믿고 별거 아니래요 하고
여행 제한 조치도 안 하고 넉넉고 있고 그 우한 지역 갔다 온 사람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사스도 아니고 메르스는 아닌데 발병 환자는 늘어날 거다. 폐렴 환자가 갑자기 확 늘었으면 59명이면 7명이 중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 작업이 진행되면서 환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안 하고 있다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늘어나다가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지. 사실 이게 얼마나 지금 퍼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도 지금 우한에 그 다녀온 사람들이 우한 지역의 그 무슨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발병한 걸로 추정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17명이 발병이 됐고 마카오도 4명이 늘었고 그런데 지금 홍콩에서는 이 의심 환자들이 지금 홍콩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대요. 자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홍콩에 다녀오신 분들도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콩고에서 홍역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 지난번에 또 에볼라가 올라왔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모든 질병들이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자원 개발한다고 투자를 했다가 거기 갔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혹은 중국에 자원이 들어가면서 자원을 마구마구 채취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질병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퍼지는 거예요. 퍼지고 그 질병 걸린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4일부터는 한 달 동안 중국은 설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사병 저런 지금 폐렴 그 남쪽에는 무슨 에볼라 이런 질병들이 온천지 나중에 이제 막 섞이겠죠. 중국 전역으로 홍콩으로도 퍼지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촌 홍역 비상인데 작년에 14만 명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올해 2019년 10월 4일자 기사인데 홍역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홍역, 수두, A형 간염 이런 게 지금 한국에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산 조개젓이라든지 중국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홍역, A형 간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후진국성 질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애들이 들어오고 중국산 농수산물 들어오고 그 검역 제대로 됩니까? 방역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막 퍼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세계 안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지수. 그 전 세계 치안지수가 있는데 2013년에 한국이 4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14년에는 한국이 2위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국이 4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국이 치안지수 1등까지 올라갔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딱 되자마자 2017년에는 한국이 세계 17등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5위권 이내에서 돌던 나라가 대통령 바뀌자마자 이렇게 치안지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범죄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범죄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범죄 세력 안에는 마약도 있을 거고 장기 매매도 있을 거고 온갖 그 범죄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데이터에 데이터. 이 점수가 있잖아, 점수가.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전염병도 들어오고 범죄도 들어오고 마약도 들어오고 장기 매매, 성폭행 온갖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폐렴이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병들,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 이런데 백사장 이런데 온천지 그냥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게 다 똥 싸고 침 뱉고 하면서 전염병이 다 퍼지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얼마나 안 씻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 치안지수가 2018년에 한국 28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17위였는데 1년 만에 지금 11등이 떨어졌고 2019년에 보시면은 3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팍팍팍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치안지수가 떨어지냐면은 잘 보십시오.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가지고 전국에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구입하면은 그게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일부는 북한으로 가요. 대북 송금 돈 세탁해 가지고. 그러니까 탈원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원전 기술 죽이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오고 중국 돈 불려주고 북한에 대북 송금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전염병이 퍼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발표나 이런 것도 다 왜곡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빨간색 선이 74,625원인데 OCI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태양광 패널인데 군산, 광양, 익산 이렇게 공장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74,625원 이상이었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태양광 패널을 전국에 깔고 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는 이 빨간색 선 74,625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사오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중국발 범죄가 늘었다, 전염병이 늘었다.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작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자, 강남 클럽에서 이 북한산 마약이 지금 팔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근데 그 지난번 대선 당시에 중국 회사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문재인 캠프로 대량이 유통됐습니다. 이 봉황코인이라는 건데 이거 이 교환증만 가입 신청서만 주면은 150만 원 상당을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대선 자금을 받아와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뿌렸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를 또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 탈원전을 하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사오고 그중 돈의 일부는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중국의 범죄자들 들어오고 중국의 마약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안전 지수가 확 떨어지고 전염병 퍼지는데 전염병 그거 별거 아니 하고 덮어버리고, 왜? 중국 정부가 별거 아니래 하고 덮어버리고 그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강남에 이 지난번에 버닝썬 사건이 지금 마약 성접대 폭력 탈세 사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서 2018년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 건수가 6배가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바뀌자마자. 우리 치안 지수가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북한 혹은 뭐 중국의 그런 범죄 집단하고 직접적으로 선을 닦고서 그런 범죄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불러들이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바뀌자마자 마약이 적발된 게 6배가 늘어나면 적발 안 된 것까지 하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셜미디어, SNS로 마약을 사고 판다는 겁니다. 그 주부, 학생들까지 다 지금 광범위로 퍼지고, 강남의 마약은, 강남이 마약천지인데, 거기에 한 40% 정도가 북한산 마약이래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윤총경, 승리, 버닝썬 사건에 나온 사람 윤총경, 승리, 그리고 돈 건넨 경찰 출신 브로커 강모씨, 강씨를 도운 조폭 출신 이씨, 강씨가 근무한 회사의 전현직 대표 등 모두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전라도 조폭들이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오고 그거를 이 전국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덮은 게 누구다? 그게 윤총경이고, 그리고 민가병 경찰청장이 또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 호남 출신 경찰청장 내세워 가지고 북한 마약을 문재인 정권이 조폭들하고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거 덮어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연 지사 대표 정모 씨도 광주, 2016년 버닝썬 대표인 김모 씨도 호남 출신으로 강 씨와 조선대학교 동문. 전부 지금 전라도 이 조폭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는 모른 척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국가 안전 지수가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윤총경은 또 뭐 청와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하고 엮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자체가 이게 범죄로 얼룩진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중국에서 전염병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크웹이라는 데서 한국에서만 12,000명이 접속하는, 여기 물뽕 팔고 마약, 무기거래, 살인, 청부, 해킹 이런 걸 하는데, 여기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이거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문재인 정권이 되자마자 2017년에는 바닥이었는데 2018년, 19년 늘어나자 딱 되자마자 이게 범죄가 폭증했습니다. 접속자 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범죄를 의도적으로 묵시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전라도 조폭들이 중국 조폭하고 연계해가지고 마약 사업 잘하라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전라도 정치인들, 호남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 이게 돈 세탁해가지고 그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에다 장벽을 쌓으니까는 미국의 민주당들이 극렬하게 반대한 거 아닙니까? 왜 반대했습니까? 오바마 정권 때 그 CIA들이 중남미에서 마약을 갖고 와가지고 미국 내부에다 풀고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의 민주당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멕시코 장벽을 쌓으니까 민주당이 그래 반발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호남 조폭이 북한 마약, 중국에서 범죄 이런 거 하고 그거를 뒤에서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비호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게 청와대가 지금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청와대가 지금 검사들을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두 자천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독재지. 독재. 그리고 추미애가 뭐래? 내 말을 거역했다고. 아니 지가 황제예요, 지가? 검사들이 항명한 게 내 말을 거역했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래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상도나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전염병이 돌았다 하더라도 지역 언론에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던데, 만약에 호남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면은 호남 지방의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단체, 토호 세력 등이 짬짬이 해가지고 야 그냥 입 다물어 해가지고 은폐를 해버리면은 전염병이 그냥 은폐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진짜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죽어나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손쓸 수 없을 때 그때 딱 드러나면요, 그냥 전라도 사람들 몇십만 명 그냥 멸절당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라도 전라도 정치인들이 다 범죄 집단인데 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덮어버리지.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지 돈만 벌면 되는데 자연 환경 다 까부시면서 태양광 까는데 이거 보세요. 이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하니까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그 뒤에 갑자기 경제 지표가 좋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실업자가 넘치는데 경제가 좋대요. 그러면 중국발 전염병 덮는 거는 이거는 식은죽 먹기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작,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댓글 조작.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여론조작 및 언론조작으로 겨우 당선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마약을 팔든 뭘 하든 간에 중국하고 해가지고 이 범죄를 해가지고 돈 벌고 자기들 기득권 챙기고 그 범죄는 권력으로 덮어버리고, 검사가 수사하니까 검찰청 완전히 와해해버리고, 검사나 판사를 자기들 꼬붕으로 삼으려고 공수처법 만들고, 자기들 돈 벌면 되지. 국민들 뒤지든 말든. 그럼 중국발 전염병 퍼져도 언론 조작으로 덮으면 그만이다. 자,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 서열 2위까지 하면요, 통상적으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면서 자기가 앉았던 그 국회의장 의자를 가져간다고, 기념으로. 그런데 국무총리 서열 5위를 하겠다고, 국회의장 입법부에 그 수장까지 하신 분이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부에 따까리를 하겠다고 가는 것 같으면은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몸담은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명예 이런 거, 국가 간 애국심 이런 거 없고, 국민 건강, 재산 안전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권력밖에 모르고 미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고위직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든 신경 쓰겠습니까? 언론 조작하고 해가지고 덮어버리면 되지. 자, 또 문희상 국회의장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줬다. 이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밖에 없는 이 문재인 정권, 전라도 정권, 호남 정권, 민주당 이 세력들이 지금 중국 조폭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뭐 전염병 안 퍼지겠습니까? 덮어버리면 그만이지. 자, 문재인이가 국가모수 모욕은 국민의 모욕이다 이랬는데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 뭐 분수 없는 추태 뭐 이런 욕을 해도 그냥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평화 경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하고 미사일을 22차례나 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데 뭐야 중국발 전염병 덮으면 그만이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따위는 관심 없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여러 또 지방 분권한다고 해가지고 지방 자치경찰 하면요 범죄가 우리나라 치안 지수가 뭐 100위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50위권 밑으로. 그러면 지역에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강간하고 여러분 딸 자식들 여러분 와이프들 강간하고 밤에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매매하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장기 매매를 어디 뭐 집 하나 하우스 공장 이런 거 하나 빌려놓고 그 안에서 장기 매매하고 사람 잡아가 죽이고 장기 빼고 염산에 녹여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 짓 안 하겠어요 그거? 그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나마 다른 지역은 뭐 상호 견제라도 되는데 이 특히 호남 지역, 제주 지역 이런 데는 이 호남 이 완전히 그냥 똘똘 지역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 시민단체 공무원들 전부 다 그 범죄 소굴 딱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모든 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안 차리면은 여러분의 딸 자식들 장기가 팔려나가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총선에서 꼭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지금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한국군 무기백과 사전이고 700페이지입니다. 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주시면 아직 사진도 많고 하니까 이 책입니다. 이건 제가 공부하는 책인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게 사진 화보집이 많습니다. 글도 있고 화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청년들이 무기 좋아하고 뭐 이런데 이게 읽다 보면 한국이 무기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피눈물 나는 그 기술 개발의 그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기록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 있는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기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다가 보니까 한국이 옛날에는 철모도 못 만들었는데 총 하나 만들기 위해가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은 전투기도 수출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학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선물 주시면은 정교조 수업에 오염된 자녀들이 이렇게 이 머리가 좀 돌아오는 뭐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 침몰, 거대한 음모, 누가 왜 이렇게 한다. 이 조원영 변호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거는 이제 세월호 당시에 너무 이상한 현상들이 많았다. 정부가 이 미군이 이게 수색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못 오게 막아버리고 절로 가라고 내쫓아버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 그런 이상한 점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사보시고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주변 분들한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나? 자, 국민 여러분,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CMS 매월 정기 회원을 좀 가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해가지고 10만 명이 뭐든 20만 명이 뭐든 뭐 7불, 뭐 10불, 돈 많은 2만원 이래 나옵니다. 광고비가. 그러니까 이거 사무실 이거 유지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여러분께서 나라 살린다 생각하시고 시청료 낸다 생각하시고 CMS 정기회원 뭐 조금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힘내가지고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책 선전했던 책들 좀 많이 사주시고 샵 7079-0325 응원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